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 원안대로 11조 7천억 원대 코로나19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내일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정부가 내일 0시부터 특별 입국 절차 적용 대상을 전 세계로 확대합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성남시 은혜강 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55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고 지난 주말 예배를 강행한 도내 교회 137곳에 밀접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해외여행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유럽 각국이 일반 상점 영업 제한과 종교 행사 금지 등 극약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이탈리아의 한 도시에서 최근 일주일 새 30분에 1명씩 숨지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2020 유럽 축구 선수권과 2020 남미 축구 선수권이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 1년 연기됐지만 도쿄올림픽은 강행됩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종목별 국제경기연맹 대표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선수들은 도쿄올림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얼마 전 유럽이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됐다고 못 박았는데요. 무섭게 퍼지는 코로나19를 막으려고 유럽 각국이 이동 제한과 국경 통제 등 극약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확진자는 3만 명을, 스페인은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첫 소식 신재우 기자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헝가리로 넘어가려는 차량들이 국경 통제로 도로에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동 금지령이 내려진 프랑스 파리엔 생필품을 사기 위한 시민들이 상점에 몰려 있습니다. I think it's the best way to stop this virus because I think it's the best way to stay at home and save the life. 유럽 각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금지령, 국경 통제, 비상사태 선포 등 극약 처방을 내렸지만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피해가 가장 극심한 이탈리안 누적 확진자 3만 명, 누적 사망자 2,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비상사태가 선포된 스페인의 누적 확진자도 1만 명을 넘었습니다. Como novedad hoy, aparte de la unidad militar de emergencias, también estamos empezando a desplegar unidades del Ejército de Tierra y de la Infantería de Marina. 독일 역시 며칠간 확진자가 하루 1,000여 명씩 늘어나면서 총 확진자 수가 8,000명을 돌파했고 여당 유력 정치인까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해외여행 자제 권고 정도를 제외하곤 특별한 통제 방침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EU 회원국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30일간 외국인의 EU 입국을 막는 여행 금지 조치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이 2,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이탈리아인데요. 이탈리아 북부의 한 도시에선 최근 일주일 새 30분당 1명씩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병원 영안실이 부족해 일부 시신은 성당에 안치돼 있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도시 베르가모의 한 성당 안에 수십 구의 시신이 안치돼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폭증하면서 시신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피해가 컸던 이 도시에서 최근 일주일 새 숨진 사람은 385명이나 됩니다. 하루 평균 55명, 30분에 1명씩 숨진 셈입니다. 평소 한두 쪽에 그쳤던 지역신문 부고라는 최근 들어 10쪽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Si aspettano direttamente al cimitero dove faranno la benedizione col parroco e poi dopo ci sarà la sepoltura senza funerale. 화장장은 매일 24시간 가동되고 있지만 밀려드는 시신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전국에 내려진 이동 제한령의 여파로 가족과 친지 없이 병실에 홀로 남겨진 채 쓸쓸히 눈을 감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국에서 베르가모 지역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 400명이 모였지만 역부족입니다. 코로나19 감염 공포와 함께 늘어나는 사망에 이탈리아 상황이 비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유럽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는 가운데 미국 전역에도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차단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내일 0시부터 특별 입국 절차 대상을 전 세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입국 금지나 입국자 격리에 대해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어제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는 55명입니다.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4일 중국을 시작으로 일본, 이탈리아, 유럽 전역으로 조금씩 대상을 늘려왔지만 최근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와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3월 19일 목요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하여 실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 국민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고 1:1 발열 검사를 받게 됩니다. 하루 2, 3천 명 수준이었던 특별 입국 절차 대상자는 13,000여 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증상이 있으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14일 동안 휴대전화 앱을 설치해 증상을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해외 입국을 원천 봉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막을 수 없고 실제 해외 유입 사례 대부분이 자국민인 이상 외국인 입국 금지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겁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이 11조 7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으로 국회는 정부 제출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대구 경북에 대한 지원은 1조 원 더 늘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이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하다며 내일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는데 2차 추경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병무청이 전국 병역 판정 검사를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전담의사 교체 기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4월 13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병무청은 이미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전화 등으로 개별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8,320명입니다. 그제보다 84명 늘었지만 사흘 연속 10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확산세가 꺾인 반면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남 은혜강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 55명으로 늘었는데 일부 확진자들의 직업적 특성 때문에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혜강 교회 관련 확진자가 55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9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외에서도 감염이 처음 확인됐는데 충남 천안에 사는 신도가 2명 추가됐습니다. 확진자들의 직업도 다양합니다. 의정부에 사는 30대 교인은 서울 북부와 경기 남양주 지역에서 생수를 배달했는데 지난 4일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12일 동안 계속 근무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루에만 수백 명이 오가는 용인 운전면허 시험장과 분당의 전철 사업소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서울 강동 소방서에 구급대원도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교회 137곳에 오는 29일까지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은혜강 신도 135명 중 7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밀접 접촉자 분류와 동선 확인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대구시가 매일 하는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병원을 공식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은 시가 위탁 운영하는 곳인데요. 대구시는 또 신천지 교회 행정조사 결과 발표에도 소극적이어서 이만저만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의료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노인 전문 병원입니다.
지난 5일 이곳 간병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틀 뒤 간호조무사 등 3명도 확진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2번이나 역학조사를 하고도 해당 사실을 브리핑에서 공식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전체 병동에 대한 집단 격리를 하고 있어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뒤늦은 역학조사 발표 의혹에 대해 시 측은 집단 감염 발생 병원이 30곳이 넘는데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전날 브리핑에서 신천지 교회 행정조사 결과 파악한 사실 중 일부 신도나 시설을 추적 중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미적지근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건강닥터 봉사자 85명 중에 4명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 추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아리방 4개는 저희들이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건물이거나 체육관을 운동장을 빌려서 따로 관리할 사항은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재조사한 신천지교회 내부 컴퓨터 40여 대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어떤 발표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해법 찾기. 코로나아웃 이렇게 극복하자 특별 기획입니다. 마스크 한 장이 귀한 요즘 부산에서 한 장애인이 경찰서에 몰래 마스크를 두고 간 사연이 알려지면서 마스크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안에 힘쓰는 경찰들이 고생한다며 지구대에 마스크를 놓고 가는가 하면 소외계층에 힘써달라며 익명의 마스크 택배가 주민센터에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지구대로 걸어오더니 배를 누릅니다. 곧이어 경찰관이 나오자 쇼핑백 하나를 건네주더니 자리를 떠납니다. 남성이 건네고 간 쇼핑백에는 마스크 52매가 들어있었습니다. 평소 고생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며 마스크를 전달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국구 거절을 했는데도 꼭 쓰시라면서 건네주셔가지고 저희들보다 더 어려운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사용될 수 있도록. 잠실지구대는 마스크를 동네 주민센터에 기부해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도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부산에서 익명의 택배가 도착했는데 이 안에는 마스크 100매와 함께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얼마 전 기사를 통해 접한 행당이동 뇌병변 장애인의 기부에 감동받아 작은 정성이나마 보태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그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이렇게 기부해 주신 그 기부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온정이 담긴 손길은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월드컵에 버금가는 축구대회죠. 올해 6월로 예정돼 있던 유로대회가 코로나19로 연기됐습니다. 유럽축구연맹이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 1년 연기한다고 전격 발표했는데 이 정작 연기해야 할 대회인 도쿄올림픽은 예정대로 열릴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고 올림픽 예선전도 파행을 겪고 있는데 IOC는 왜 도쿄올림픽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는 걸까요?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종목별 국제경기연맹 대표자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회의에서는 종목별 예선 진행 상황을 포함해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IOC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도 올림픽을 정상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도쿄 올림픽 개최에 대한 강한 확신을 표명하면서 현재로선 갑작스러운 어떤 결정이나 추측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33개 종목의 선수 선발은 58% 정도 이뤄졌지만 IOC는 6월 말까지 선수 선발이 완료된다면 올림픽 개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입국 차단 조치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예선전 개최는 불투명합니다. 오늘부터는 유승민 IOC 선수위원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IOC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올림픽 개최에 사활을 건 일본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성화 출발식 등을 무관중으로 강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축구연맹은 유로 대회를 내년 6월 개최로 1년 연기했고 코파 아메리카 역시 올 여름에서 내년 여름으로 개최를 미뤘습니다. IOC가 올림픽 개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는 하지만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선수 선발이 코로나 사태로 계속 발목 잡힌다면 중대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검찰이 통장에 수백억 원이 있는 것처럼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부동산에 투자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지 5개월 만인데요. 올해 1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최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한 진정서가 법무부에 접수된 건 지난해 9월입니다. 지난 2013년 최 씨가 동업자와 함께 경기도 성남의 땅을 사들이면서 통장에 350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에 넘겨졌고 검찰은 최근 투자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이첩 5개월이 지나서야 수사에 들어간 건데 검찰은 조만간 최 씨를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윤 총장의 지시로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 역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올해 1월 최 씨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며 최 씨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고발인과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누나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오는 27일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조현아 3자연합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다며 금융당국에 조사 요청서를 제출한 건데 주총 대결에서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진그룹 경영권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3자연합. 조 회장 측은 3자연합이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우선 3자연합의 한 축인 반도건설 권홍사 회장이 지난해 12월 한진그룹의 명예회장 자리와 부동산 개발권 등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도건설 측이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꿔 공시한 것은 지난 1월 10일로 허위 공시에 해당한다는 게 조 회장 측의 주장입니다. 3자 주주연합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기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교란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금융감독원에 엄중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도건설 등 3자연합은 조 회장이 먼저 도와달라며 여러 제안을 했고 경영참여 요구도 악의적으로 편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자연합은 또 한진칼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했다고 공시했습니다. KCGI 측이 0.84%, 반도건설 계열사들이 1.65%를 각각 추가 취득하면서 3자연합의 지분율은 모두 40.12%가 됐습니다. 반면 조 회장 측은 총수일가 지분을 비롯한 우호 지분과 조 회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큰 지분을 합하면 40%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3자연합이 이번에 매입한 지분은 오는 27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으로 행사할 수는 없지만 한진그룹과 3자연합의 막판 장외 공방은 마지막까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송환진입니다. 4.15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은 5선에 도전하는 나경원 후보에 민주당이 같은 판사 출신인 이수진 후보를 내세우면서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는데요. 최영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8대 총선 이후 10년 넘게 서울 동작을 탈환해 실패한 민주당은 이수진 전 판사를 자객공천으로 내세웠습니다. 진정성 있는 후보가 돼야 살기 좋은 동작으로 바뀐다고 한 이 후보는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먼저 우리 동작에 있는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의 사회적 문제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입법을 하고 싶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6년 전 재보궐선거 때부터 접전을 이겨내고 4선에 성공한 나경원 후보가 5선에 도전합니다.
나 후보는 동작을 지역과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이를 실현할 후보가 필요하다며 다선의 경험과 경륜을 내세웠습니다. 인류 동작의 완성을 위한 교통의 완성, 그리고 교육, 문화, 경제의 완성입니다. 명실공히 강남 4구로 만들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유권자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려줄 후보가 와주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좀 살기 편하게 하고 물가값도 좀 안정되게 하고 그 국민들이 다 그런 거 원하지. 지금까지 판세는 이수진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5선에 도전하는 나경원 후보가 수성에 성공할지 아니면 이수진 후보가 탈환할지 동작을 유권자의 선택은 서울벨트의 승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최근 SNS에서 유명해진 강아지 한 마리 소개해드릴게요. 생김새는 조금 다르지만 호기심 많고 장난감 좋아하는 건 똑같은 사랑스러운 친구입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주인을 반기는 강아지 한 마리. 이제 겨우 생후 12주 된 골든 레트리버 렌은 여느 개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귀가 둘 달린 보통 개와 달리 렌은 단 하나. 그것도 머리 위에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태어나자마자 피부에 생긴 상처를 수술하면서 한쪽 귀를 잃었고 자라면서 피부가 늘어나 다른 귀마저 위치가 달라진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속도로 회복한 렌은 덕분에 유니콘 강아지로 불리며 수만 명의 팔로워를 지닌 스타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아프지 말고 씩씩하게 자랐으면 좋겠네요. 코로나19가 전 세계 많은 이들의 일상을 바꿔놓았죠. 그런데 이것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요르단 암만의 한 교도소. 교도소 주변을 촘촘히 둘러싼 보안 요원들 너머로 빨간 소방차가 보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재소자들이 불을 지르며 폭동이 일어났는데요. 요르단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정부가 2주간 교도소 면회를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군경이 투입돼 최루탄까지 쏘며 가까스로 폭동을 진압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감자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걸로 전해졌는데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이 간절한 건 모두가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보통 때라면 엄두도 못 냈을 과감한 외출에 나선 대가족이 있는데요. 어떤 가족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아장아장 거위 가족이 걸어갑니다. 여기가 어딘가 했더니 저 멀리 커다란 비행기 한 대가 보이네요. 여기는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입니다. 코로나19로 비행기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한창 붐벼야 할 활주로는 한가롭기만 한데요. 그 덕에 새끼 거위들이 엄마 아빠의 호의를 받으며 텅 빈 활주로를 건너갑니다. 쪼르륵 줄을 맞춰 앞서거니 뒤서거니 평소라면 생각지도 못했을 여유로운 산책인데요. 코로나19가 낳은 씁쓸하고도 낯선 풍경이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봄 기운과 함께 먼지도 짙어졌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충청, 영남과 부산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개까지 끼면서 시야가 더 답답합니다. 중서부와 경북 지역에서는 오늘 오전에 공기가 탁하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은 어제보다도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서울과 홍천의 낮 기온은 17도, 광주는 21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에서는 덥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내일은 반짝 쌀쌀하겠습니다. 바로 경기와 영서, 전북에서 약한 비구름이 살짝 스치고 나면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올해 들어서 가장 강한 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지금 하늘 자체는 맑지만 중부 호남에서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200m 아래로 좁혀져 있어 아침까지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동해안, 충북, 영남, 전남 동부에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영상권입니다. 서울 3도, 대전은 3.6도입니다. 낮에는 서울 17도, 강릉 19도, 대구 19도, 광주 21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반짝 쌀쌀하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